밤을 잊은 농부 71인의 SNS 마케팅 적응기 출판 기념 및 스터디 워크샵이 2016년 1월 23일 파순능주 풀립농원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60여 명의 농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MKNnet 협동조합 김용근 이사장의 SNS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기농을 한 거는 2008년도에 기농을 했어요. 기농을 해서 토종꿀 농사를 지면서 토종꿀을 이제 지금 팔아야 됐으니까 기농을 해서 뭐 제2의 인생을 산 건데 군대 생활 21년 하고 나왔거든요. 선택한 게 기농인데 평생 직장을 잡기 위해서 기농을 선택한 거고, 근데 그게 승승장구하다 2010년도에 남충 봉화부패되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체가 전멸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파순 지역의 장목관들을 묶어서 한봉협회를 만들어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실패를 봤죠. 실패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실패를 봤으면 지금 네 모습은 전혀 그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실패를 봤으면 농사로 성공을 해야지 무슨 그거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토종꿀을 하면서 우리 협회 인원들의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SNS를 시작한 거예요. 실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배우러 다닐 때 저는 돈 주고 배우러 다녔거든요. 서울, 부산, 대구, 강주. 그래도 교육하는 데는 다 쫓아다녔어요. 시간만 나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저는 지금 마케팅으로 그걸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현재 재능 기부를 진행을 하면서 목표가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대로 농업인들한테 살아있는 재능 기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재능 기부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는 농고 나왔고요. 대학교는 체육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원은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군대 생활 20년, 마케팅을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강사로 쓴다는 그 자체가 안 맞잖아요. 스타일 자체가 맞는 것도 아니고 이력서를 봐도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능 기부를 시작을 한 거죠. 재능 기부를 듣고 이 강의가 진짜 나한테 필요한 강의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학의 외래 교수로도 있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얻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SNS를 통해서 얻어진 내용을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여건이 어려워요. 사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일을 다 뺑개치고 기술센터 교육을 가야 되는데 제가 저녁에 집으로 찾아가면 그럴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책을 낸 것도 작년에 SNS 마케팅 지역 리더 과정이라 그래서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자. 제가 가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한 명이고 지역은 많고. 그래서 지역의 리더를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게 하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스터디를 했던 사람들이 71명을 데리고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과를 나타내 1년 후에 성과가 나타난 사람도 있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타난 사람은 왜 나타났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왜 안 나타났고 하는 걸 수기로 써서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지침서를 제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책을 썼어요. 그게 오늘 출판 기념회를 조촐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는 올해 지역을 또 진행을 하는 게 총 16개 즉 255명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스터디를. 총 한 개 지역당 60시간씩 진행을 하니까 그 시간을 계산하면 엄청나죠. 그 중에 반은 제가 하고 반은 자체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SNS를 왜 배우려고 하는지, 그거는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미션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거를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하려고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SNS라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어제 제가 하나 제주도에도 제 이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레드향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탤런트 맹상훈 씨가 주문이 들어왔답니다. 제주도에. 그래서 어디를 보고 했느냐,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고 했다, 그렇게 주문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카톡이 그렇게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자기는 올린 적이 없고 제가 올렸고 명함까지 같이 올렸으니까 그걸 보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만큼 SNS라는 거는 어떤 시공간적인 측면을 초월해서 어떤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제 시간을 쪼개서 재능 기부를 가고, 작년에 제가 재능 기부한 게 490시간입니다. 올해는 아마 더 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재능 기부를 진행을 하면서 농어촌 공사로부터
600만 원, 700만 원이구나. 7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또 해요. 근데 그 외에 제가 들어가는 게 한 1,800 정도가 제 자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공한 농업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가 성공했으면 딴 사람들한테 또 가르칠 거잖아요. 그런 어떤 풍토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제가 그렇다고 제가 강의를 못 하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뭐 강의가 한 달에도 뭐 매일 있을 정도의 강의니까 지금 1월 달은 좀 뜸하지만요. 그래서 뭐 크게 그런 거는 개의치 않고 재능 기부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 지역에서 이제 물론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진도라든지 장원도라 섬이라든지 그런 데 못 나왔어요. 기상이 안 좋기 때문에. 영주도 지금 뭐 경북 영주도 제가 재능 기부로 가는데 거기도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데 지금 어디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오면 별도 설명을 해줘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열정 있게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의지들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저 한 사람이 조금 시간 내서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그건 또 뭐 세상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계속 재능 기부는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제가 걸어다니는 한은 계속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전국에 걸쳐서 네. 거의 제가 쉬어보니까 한 50분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명단 체크한 사람은 한 60명 정도 오신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오늘 많이 날씨가 안 좋아서 못 왔고요. 저희들이 12월 12일 날은 여기에 인원들이 한 200명 모였었어요. 그것도 이제 전국에 이제 팜파티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1년의 성과를 서로 고생한 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묶어줄 건가요? 묶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저하고 같이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다 묶어서 같이 서로가 소통을 하게 만들고 제주도 거를 우리 뭐 경북에서 전남에서 구매를 하고 우리 걸 또 제주도에서 구매를 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계속해서 하나의 거대한 SNS 테두리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묶어갈 거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올해 이제 성과가 어떻게 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전하고는 다르게 올해 제가 이제 공모를 했어요. 작년에는 제가 선정해서 갔는데 올해는 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띄워서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30개 지역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16개 지역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열정이 있고 하려고 하는 데만. 그런데 14군데에서도 왜 우리를 탈락을 시켰냐 해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이제 선발이 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사람들의 의욕이 굉장히 넘칩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SNS를 통해서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미래라는 게 뭐 하나의 어떤 요인으로서 작용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미래 거창한 거는 모르고요. 단지 지금 우리 농업이 웃을 수 있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웃고 인상 부리지 않고 그다음에 땀의 대가가 반드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농업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을 이렇게 다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SNS 하시면은 어떤 것이 농촌에서 가장 보람된다든지 또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능 기부로 가면 미쳤다 그래요. 예, 뭐 그 시간 저녁 늦게 해서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열정적으로 하니까 배우는 사람들보다 미쳤다고 얘기들은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그 저녁에 낮에 그렇게 고생하고 저녁에 교육 받을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눈 비벼가면서 집중해서 교육을 받은 그 모습들 보면요 도저히 어영부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변화되는 것들은 갔을 때 가서 보면 제가 SNS 선상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주문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농산물을 많이 차에 실어줍니다. 그분들이 차에 실어주는 이유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팔았으니까 당신도 가서 먹어봐라. 당신이 먹어봐야 홍보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 실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들이 바뀌어간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고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그 사람이 또 저한테 SNS 배울 수 없느냐고 전화가 온다든지 그랬을 때 이분이 자기가 어떤 실적이 없으면 그런 얘기 절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점점 펼쳐가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행복하죠. 그리고 저녁에 뭐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이 옵니다. 교수님, 저희 뭐에서 이렇게 팔았어요. 그 문자를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 이분들이 드디어 성과를 내고 있구나 하는 게. 그게 제가 움직이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행복. 벌 때문에 제가 우리 저 교수님 좀 찾게 됐는데 어떻게 대합니까? 한국의 한복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한복이 전멸하는 거는 잘못이 한복 농가들한테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이고요. 왜 그랬냐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같이 가려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을 더 키운 거고요. 그게 양봉은 살았잖아요. 그거는 이론적인 체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고 레시피들이 있어요. 한봉은 없어요. 다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오픈을 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일부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농진청에서 볼들을 한봉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봉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존재가 돼야 되고요.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포기한 게 먹고 사는 일도 급하고 또 제가 거기에 매달려 있을 그 시간적 여유도 그렇게 수익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닉네임이 저는 꿀짱이거든요. 꿀짱으로 출발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어떤 한봉에 나온 꿀보다는 농업인들한테 좋은 달달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꿀짱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토종벌은 반드시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의 박사들, 농진청에 근무하고 있는 박사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토종벌을 반드시 복원시켜야 될 책임감이 그 사람들한테는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벌만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농주생활개선협동조합 대표 윤미향입니다.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농산물 마케팅을 배우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 지금은 현재 꾸준하게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홍보라든가 아무래도 지금 SNS로는 홍보가 가장 큰 저희들한테는 중점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물품이 팔려져 나가고 저희들이 어떻다라는 걸 그 고객들한테 인지시켜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SNS를 배우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조합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서로가 이제 마음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고 뭐 그런 게 지금 저희한테는 큰 그 발전이고 SNS가 또 계기가 돼서 그거를 하게 됐고 판매는 지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판매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랬으니까 협동조합까지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된 거겠죠. SNS 하다 보니까 저희는 농산물을 직접 이렇게 고객한테 알릴 수 있는 요건이 되고 또 배워서 지금 현재 유기농으로 부산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오늘 이렇게 전부 다 여기 지역이 아니고 저 외부에서도 오셨네요. 야,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는가요? 그것도 지금 SNS 하나의 효과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꿀장님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밑에서 SNS를 배워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오늘 책 출판 기념을 하고 있고 그 전에도 한번 12월 12일날 이렇게 나눔회를 해서 한 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숭아 농사를 하시면서 자, 이런 활동도 하시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농촌인으로서. 저희도 이제 농촌에 들어가고 기농인데 저도요. 보니까 저도 이제 팜파티를 처음으로 연구사하고 했던 농가예요.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소비자라든가 고객들 초청해가지고 행사를 해물어서 상당히 보람되게 느끼고 있죠. 아, 많이 옵니까? 그렇죠. 저희는 해년마다 지금 현재 12년도부터 2012년부터 계속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팜파티라는 것이 뭡니까? 팜파티는 말 그대로 고객을 초청해갖고 나의 농산물을 알려서 이렇게 마케팅이라든가 마케팅 팜파티, 고객 초청 팜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NS로만? 그렇죠. 거기가 다 이제 블로그라든가 SNS로 초청을 해가지고 공지를 띄워서 거기서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선별해서 이분들을 해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